자, 녹화 들어갑니다. 3, 2, 1, 스타트. 자, 오늘은 5천만 원으로 역세권 빌라 5개 투자하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, 원래 오늘은 좀 약간 제가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뭐 매수 기법 뭐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, 댓글에 세금 다주택자 세금 관련된 문의가 좀 있어서, 그래서 일단 세금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조금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이 글은 청약 가능성이 없거나 아파트 매수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. 자, 빌라 5채를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문제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, 요즘에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너무 복잡해져서 세무사조차도 세무 상담을 꺼려하는 지경이에요. 저도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맞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, 저도 그냥 일반인입니다. 틀릴 수 있으므로 꼭 세무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, 우리가 매수할 때 취득세, 보유할 때 재산세, 종부세, 그다음 마지막에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게 되죠. 자, 보시면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주택이라는 표인데, 여기서 잘 보시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, 재개발 구역은 제외고,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,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 배려 필요. 자, 이래가지고, 자, 밑에 보이시나요, 이거?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 합산 중과 제외 규정.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이제 취득세를 냈는데, 저는 1억 이하 빌라만 매수하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세가 1%예요. 제가 아파트 100개, 빌라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%입니다. 자, 여기 대문짝만하게 써 있죠. 자, 부동산을 매수할 때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개수에 안 들어가요. 주택수 합산 제외 대상입니다. 아시겠죠? 무조건 1%라는 거. 자, 또한 공시지가 1억 이하 빌라 5개를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있다고 해도, 제가 만약에 아파트가 로또가 당첨돼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해. 그때도 마찬가지로 빌라 5개는 지불을 안 쳐. 그래서 1주택자와 똑같은 1%의 취득세를 냅니다. 그러니까 내가 1억 이하 빌라는 공시지가가 1억을 안 넘긴다면, 그거는 다른 아파트를 사더라도 1%만 내면 돼요. 이게 나중에 제가 다음 편에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, 이게 좀 약간 중요한 또 노하우가 돼서 나중에 또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결국 우리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빌라를 매수하기 때문에 1%만 내면 되고, 자, 이게 바로 지금 전국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사재기 논란. 지금 뭐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가 남아나질 않는다고 해요. 외지인들이 다 사가서.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제가 이걸 처음 본 게 어나더 레벨님의 블로그에서 봤는데, 역시 어나더 레벨님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. 두 번째, 자,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냅니다. 자, 이게 주택 재산세율 2021년 건데, 잘 보시면 공시지가 1억 이하, 자, 뭐 1세대 1주택, 뭐 다주린 다주택이니까 여기는 뭐 제외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, 재산세는 얼마 안 돼. 다주택자 빌라는 공시지가 1억 이하, 1억 곱하기 0.1%는 10만 원밖에 안 돼. 굉장히 싼 거죠. 자, 빌라 5개를 가지고 있어도 1년에 50만 원이 안 나와요. 그래서 굉장히 얼마 안 나옵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종부세. 자,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무서워하죠. 뉴스에 맨날 나오고 다주택자는 과중되기 때문에 누구나 쫄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쫄는 게 정상이고, 자,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파란 박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, 자, 주택 공시 가격 합산 전부 다 더합니다. 빼기 종부세 주택 공리액 6억. 다주택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집을 다 합쳐서 6억은 종부세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. 근데 1주택자는 9억까지 좀 더 혜택이 크죠. 자, 근데 우리는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, 즉 6억까지는 종부세가 면제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시지가 1억 이하 5개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종부세를 안 내니까, 이게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올라도 6억이 될 때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고, 나중에 4년에서 6년 지나서 6억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, 표를 보시면 초과분에 대해서 1.2%, 3억까지, 초과분에 3억 이하라면 1.2%만 내면 되기 때문에
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양도세. 양도세는 지금 굉장히 높아요. 뭐 1년,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뭐 2년 이상은 대부분 보유하기 때문에 2년 이상으로 본다면 기본세율에다가, 그쵸? 그 다음에, 여기다가 이제 중과가 되는 거죠. 다주택자는. 그쵸? 3주택 이상이면 20에서 30%가 우리는 3주택이니까 30% 중과가 되는 거예요. 이제 기본세율은 금액별로 차이가 있는데,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50%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50에서 많게는 70%. 자세한 거는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. 그냥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를 한 50에서 70% 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너무 복잡한 거, 자, 양도세는 취득세처럼 예외 규정이 없어요.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도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. 따라서 하나 팔 때마다 어마어마하다. 양도세가 50에서 70% 낸다고 보시면 되고, 그럼 이제 대책이 없느냐? 그렇지는 않아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. 만약에 내가 가진 빌라가 있는데 3년 뒤에 전세가도 1억 오르고 빌라 시세도 1억 올랐다고 합시다. 왜냐면 뭐 빌라 가격은 전세가나 시세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빌라 한 개당 전세 가격이 2억에서 3억으로 1억이 올랐어요. 매매 가격도 2억 천에서 3억 천으로 1억이 올랐다고 칩시다. 자, 근데 내가 이 전세금 1억 오른 걸 전부 다 올려받았을 때는 나중에 내가 그 1억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잖아. 그죠? 만약에 내가 3억 천에 팔았어. 그럼 내가 남는 돈이 1억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근데 남는 돈 1억밖에 없는데 그 세금은 최소 5천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. 세금 때문에. 그래서 이 전세가를 올려받은 거를 우리가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곳에만 사용해야 돼요. 은행에 저금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거주하는 전세나 반전세 보증금으로 쓰는 거죠. 나도 집이 없어서 지금 빌라를 사는 건데 내가 사는 집주인 또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. 그 돈을 이 빌라에서 전세금 올려서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. 그래서 우린 5개가 있으니까 빌라가. 그래서 요렇게만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추천하는데 반전세로 1억을 반전세로 돌립니다. 전세금 5천에 월세 25만원, 1000만원당 5만원이 전월세 전환 시세죠. 그래서 5천만원을 만약에 우리가 월세로 돌렸을 경우는 5천만원이면 한 달에 25만원 받을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, 자, 맨 밑에 보시면 소형주택 주거 전용 면적 40이야. 제가 구입하라고 하는 소형 빌라가 주거 면적 40% 이하거든요. 그리고 기준 시가 2억이야. 우리는 1억이야. 는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. 자, 간주 임대료라는 말이 나오는데, 자, 어쨌든 간주 임대료를 일단 우리는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. 투룸이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내고, 만약에 간주 임대료를 낸다 하더라도 간주 임대료 다 합쳐서 3억까지는 공제가 되고, 또 넘는 금액의 60%를 곱하고 또 거기다가 1.8을 곱해야 돼.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들어요. 그래서 실제 내는 금액은 간주 임대료 얼마 안 돼. 또 간주 임대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있기는 있지만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월세에 대한 과세인데, 자, 보시면 과세 방법은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. 근데 우리는 잘 보시면 5채면 한 채 25만 원이죠. 그럼 5채면 월 125만 원, 연 1,500만 원입니다. 1,500만 원이면 여기 나온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. 분리과세 하면 대략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1년에. 이 부분은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, 근데 확실한 거는 월세 우리가 한 달에 125만 원 받는 거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거는 제가 분명합니다.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좀 약간 애매해요.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할 때 이 부분까지는 깊이 안 봤어요. 너무 복잡해서 이 정도까지만. 하여튼 얼마 안 된다는 거. 자,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? 자, 이렇게 절반만 보증금을 올려받고 반전세로 월 6%의 이자를, 연 6%의 이자를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나중에 빌라 매도할 때 6천만 원이 생기죠. 자, 보세요. 아까 전세금을 2억 5천만, 2억에서 2억 5천을 올렸죠. 그럼 3억 천에 팔면 6천만 원이 생기잖아. 그쵸? 그럼 나중에 양도세를 이 6천만 원으로 생기면, 이 6천만 원으로 내면 돼. 그리고 5천만 원은 그 받은 거 우리가 써도 됩니다. 굉장히 이득이죠. 이게 만약 5채면은 한 채당 뭐 5천씩 남는다고 치면 5채면은
2억 5천이고 뒤로 나중에 두 채 한 채 남으면 세금을 더 적게 내기 때문에 더 세금이 줄어들어요. 자, 어쨌든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는 마세요. 그러면 불행해집니다. 물론 이제 우성님 같은 신의 투자 실력을 가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 다 올려받고 다 올려받으면 우리가 5억을 올려받을 수 있죠. 5억 다 땡겨 쓰고 재산 불려도 돼요. 근데 5억 다 쓰고 양도세 못 내면 압류되고 신용불량 되는 거죠. 자, 사실 빌라 투자와 다주택자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. 너무나 복잡한데 확실히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어요. 저도 지금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처음 듣는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제 계산법이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. 저도 이거를 제가 뭐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저도 다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. 그래서 저도 제가 스스로 이거 습득한 정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이걸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건 알아보시면 이제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나 중요한 건 여윳돈이 없는 무주택자 분들이 5천만 원으로 시세 상승, 월세, 재건축, 재개발까지 바라볼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주식 방송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식보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좋은 게 이건 소액으로 그냥 소액으로 많이도 못해. 왜? 많이 하면은 종부세 내야 되니까 딱 5천에서 1억 정도로 빌라 5개 사면 딱 맞아요. 그래서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더 좋은 투자처고 주식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도 관심 없는 바닥에서 매수해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빌라 시장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제가 볼 때 지금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아니라 작년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고 작년에 저는 정말 싸게 좀 물건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. 그래서 올해 내년 좀 기대되고 특히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다 폐지하고 그 물량들이 좀 나오는 타이밍 그때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. 다음 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언제 어디를 어떻게 매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령할 빌라 투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Thank you very much.